사내 부부면 연 3억, SK하이닉스 보너스 1.4억, 주주 참여 프로그램까지 싹 다 정리.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1인당 평균 1억 3,600만원 수준의 PS 초과 이익 분배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되고, 최대 절반을 자사주로 받으면 15%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는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합니다. 새로 바뀐 PS 산정 방식, 자사주 옵션 구조, 상법 개정 변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사내 부부면 보너스만 3억? 사내 부부라고요? 인상 쓸 일 없겠네. 이 문장 요즘 커뮤니티에서 SK하이닉스 보너스 기사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반응입니다. 증권가 추정치 기준으로 임직원 1인당 PS, 그러니까 초과이익 분배금이 평균 약 1억 3,6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부부가 둘 다 다니면 SK하이닉스 보너스만 23억이 찍힌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올해도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PS의 최대 절반을 자사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1년 보유 시 15% 현금 프리미엄까지 얹어주겠다고 공지하면서 직원들 입장에선 연봉성과 급주가 상승을 모두 노려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SK하이닉스 보너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새로 바뀐 PS 제도, 그리고 주주 참여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 변수를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보너스 1.4억 어떻게 나왔나?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은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45조 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임직원 수는 약 3만 3천 명 수준으로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삼는 새 기준을 단순히 나눠보면 1인당 평균 PS는 약 1억 3,600만원, 즉 기사에서 말하는 수준의 SK하이닉스 보너스 규모가 계산됩니다. 물론 이건 평균치일 뿐이고 개인별 직급 연차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구조 자체가 영업이익의 10%를 통으로 떼어 PS 제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수록 SK하이닉스 보너스 풀도 비례해서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HBM 호황이 이어지는 한 당분간 PS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PS 제도,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 PS 제도 자체를 보겠습니다. PS는 초과이익 분배금으로 연간 실적에 따라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기존에는 연봉의 최대 50%, 기본급 1000% 같은 식으로 지급 상한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최근 노사 협의를 통해 이 상한을 아예 없애고 전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PS 재원으로 삼는다는 새로운 룰이 도입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정된 PS 금액의 80%는 당해 연도에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각각 10%씩 이연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실적에 따른 SK하이닉스 보너스도 챙기면서 일정 부분은 다음 해에 나눠받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중기적인 보상, 안정성을 가져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PS 제도를 통해 인력 이탈을 줄이고 성과에 연동된 보상 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주 참여 프로그램과 자사주 옵션 구조. 이번 기사에서 특히 주목받은 건 주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성원이 본인의 PS 중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를 자사주 옵션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PS가 1억 원이라면 1,000만 5천만 원까지를 회사 주식으로 선택해 직원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 포인트는 프리미엄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자사주를 1년 동안 보유하면 회사가 매입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주주 참여 프로그램에 들어간 직원은 SK하이닉스 보너스를 현금으로만 받는 대신 일정 부분을 주식으로 받아 향후 주가 상승과 15% 현금 프리미엄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주주와 강하게 묶어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더 신경 쓰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주가 변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옵션 참여 비율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상법 개정과 제도 지속 가능성.
흥미로운 변수는 상법 개정입니다. 회사는 공지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시행 여부에 따라 주주 참여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에 안내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고 논의 속도에 따라 이르면 이달 또는 3월 중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가 강화되면 기업이 장기간 보유하는 방식의 자사주 옵션이나 임직원 대상의 자사주, 인센티브 구조에 일정한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시행되는 주주 참여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향후 법 개정 결과에 따라 제도 설계가 바뀌거나 SK하이닉스 보너스를 주식으로 받는 비중 방식이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이번 공지를 통해 올해까지는 확정, 이유는 제도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 보너스 1.4억의 의미, 숫자보다 구조를 보자. 정리하면 SK하이닉스 보너스 1.4억 이야기는 그 자체로 화려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영업이익의 10%를 통째로 PS 재원으로 쓰는 PS 제도, PS의 최대 절반을 자사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주주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1년 보유 시 15% 현금 프리미엄이라는 구조가 함께 깔려 있습니다. HBM을 중심으로 한 역대급 실적 덕분에 올해는 직원 주주 모두에게 매우 좋은 해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동시에 상법 개정과 메모리 사이클 변동이라는 변수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뉴스를 볼 때 단순히 와 보너스 부럽다 해서 끝내기보다는 기업이 성과를 어떻게 구성원과 나누고 직원들을 어떻게 장기 주주로 끌어들이는지, 그리고 법정책 변화가 이런 인센티브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SK하이닉스 보너스는 한 기업의 보너스 뉴스이면서 동시에 한국 대기업 보상 지배 구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